저는 결혼한 지 겨우 3년 차가 되는 30대 여자입니다. 지난 명절에 저희 시댁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야기해보려고 오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전혀 즐거운 이야기는 아니고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저는 대학 졸업한 뒤로 부모님 도움을 받아 작은 인테리어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집을 정말 예쁘게 잘 꾸미시는 편이었고 아빠랑 사이도 좋았기 때문에 항상 예쁜 집과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유지하며 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결혼하면 그렇게 예쁜 집에서 남편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자연스럽게 진로도 이쪽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빠르게 자영업을 시작할 결심을 하게 됐지만 우리 집안에는 저를 빼면 나머지 식구들은 다들 공부를 잘했습니다. 아빠는 국가공인 전문직으로서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엄마는 명문대를 나와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세요. 하나 있는 친오빠도 공부를 정말 잘해서 서울대를 나와 캐나다로 유학을 갔고 아예 그곳에 자리를 잡아서 영주권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이 싸우시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못 볼 정도였고 집안 형편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전체적인 가정 환경에 문제가 없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결혼을 해보니 자꾸 저희 집안 가정 환경에 대한 잔소리와 모욕을 듣게 되었고 이제는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점점 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이고 결혼 전에 우리 가게에 자주 오던 손님이었어요. 제 가게가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소품을 주로 취급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손님들은 대부분 여자 손님들입니다. 사실상 혼자 와서 사는 남자 손님은 없다시피 한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던 사람이 제 남편이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수작을 부리려 한다는 건 알고 있었고 목에 걸려있는 사원증을 봤을 때 멀쩡한 직장 다니는 건실한 사람인 것 같아서 저도 호감이 가게 되었죠. 제가 여자 혼자 장사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남자들이 관심이 있다고 들이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전부 거절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키도 훤칠하게 큰 편이고 성격도 좋은 것 같아서 저 역시도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거의 한 달 넘게 가게로 찾아와서 계속 쓸모없는 물건만 사가고 있길래 제가 답답해서 같이 밥이라도 한번 먹자고 먼저 이야기했고 그렇게 서로 알아가다가 사귀게 되고 얼마 후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인생이 엄청나게 꼬이고 말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남편의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을 때 엄청나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평소 이 사람의 성격을 봤을 때 그쪽 집안 식구들도 다들 교양 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첫인상을 잘 보이기 위해 비싼 과일도 선물로 사들고 예비 시댁에 방문했습니다. 그전까진 각자 집안의 부모님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 댁에 도착해보니 조금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방 2개 있고 평수는 20평이 채 되어 보이지 않아서 솔직히 형편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차피 결혼하면 우리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경제력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모님 댁에 도착을 해서 남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인사를 드리자 시어머니가 먼저 나오셔서 저를 반겨주셨고 아버님께서는 좁은 거실의 소파에서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한 선물을 전해드리고 어색한 분위기에서 인사를 마친 후에 그냥 한참 동안 앉아만 있었어요.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아무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먼저 대화를 걸어도 그냥 어색하게 단답만 하셨습니다.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러 온 건데 솔직히 초면부터 이러시니 조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아예 제 쪽을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TV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고 어머님은 너무 노골적으로 제 착장을 위아래로 훑으시며 살피더라고요. 너무 명품 브랜드 가방이나 비싼 옷을 입고 가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단정해 보이게 입었는데 그래도 그런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10분 정도가 그렇게 지났고 아버님이 문득 저보고 뭐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어떤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장사는 잘 되나? 아가씨는 대학은 어딜 나왔어? 아, 별로 좋은 대학은 아니네.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구만. 집안에 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야. 아버님 말씀을 듣고 저는 당황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오늘 처음 보는 자리인데 저한테 무례하기도 하고 솔직히 이런 소리 듣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제 표정이 안 좋고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자 남편이 나서서 수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게가 매출도 잘 나오고 근방에서 나름 유명하다고 포장을 하더라고요. 매장이 있는 건물이 저희 부모님 소유 건물이라 월세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더욱 금상첨화라며 아버님, 어머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아버님의 표정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이 저희 친정부모님 재산이나 수입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하며 이것저것 물어보시기 시작했고 저는 정확한 대답은 피한 채 이리저리 둘러대며 대충 넘겼습니다. 그날이 저희가 처음 얼굴 보는 자리였는데 너무 노골적으로 돈 이야기를 꺼내니까 당혹스러웠어요. 한참 곤란한 질문을 넘기고 나니 이번에는 아버님께서 자기 집안도 예전에는 엄청 부자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며 침을 튀기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업 실패하고 쫄딱 망해서 이 모양 이 꼴이지만 우리 집안도 옛날엔 정말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 조상님 중에 영의정을 지낸 분도 계셨어. 옛날에는 집안 농사짓는 머슴이 수십 명도 넘게 있었다고 하던데 전쟁 때문에 집도 불타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었지. 내가 맨손으로 시작해서 가게를 3개나 갖고 있었는데 사기꾼 놈한테 속아서 날리는 바람에 지금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도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면 절대 무시하지 못할걸? 제가 물어본 적도 없고 솔직히 남의 집안 조상이 뭐 하던 사람인지 관심이나 있나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하면서 빨리 이 불편한 자리가 끝나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안 조상 중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냐고 묻는 겁니다. 조상님이요?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저희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요. 풍양조시긴 한데 무슨 파 이런 것도 저는 잘 몰라요.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서 집안 조상님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냥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정도지 그 위로 3대조 5대조 조상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님이 어떻게 본인의 뿌리도 모르고 살 수 있냐며 혀를 찢찢 차시더라고요. 딱 봐도 족보 샀겠구만. 예전에 상놈 집안에서 양반 족보를 죄다 사들이는 바람에 요즘은 다들 개나 소나 자기가 양반이라고 하지. 저는 저희 집안이 양반이라고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갑자기 목에 핏대를 세우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말리긴 했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분위기 수습이 되질 않았습니다. 결국 그날 식사 자리는 싸늘한 분위기로 그렇게 끝나버렸어요. 저는 남편에게 부모님이 그런 분이신 줄 몰랐다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이 너무 옛날 분이라 생각하는 게 좀 그렇다면서 남은 시간 동안 자신이 잘 설득시킬 테니 걱정 말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저런 시부모님을 겪으며 살 자신이 없어 도저히 결혼 못하겠으니 헤어지자 이별을 통보했고 그 이후 2달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는데 남편도 계속 결혼하자며 저를 설득하고 무엇보다 제가 이 남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2달이 지나 다시 만나고 남편은 자기 부모님을 끝내 설득시켰다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고 나서 얼마 후 상견례 약속을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15분 먼저 도착하셔서 약속 장소에서 한참을 기다리시고 시부모님은 많이 늦으셨습니다. 결국 약속 시간 20분이 지나서야 천천히 식당에 들어오셨고 20분이나 약속 시간에 늦었지만 전혀 당황하거나 서두를 생각도 없어 보이셨습니다. 마치 저희 가족이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사과도 없었고 왜 늦었는지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첫 상견례 자리였는데 20분이나 늦게 오신 시부모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기분이 살짝 언짢아 하셨고 정작 늦게 도착한 시부모님도 언짢아 보이셔서 상견례 자리도 완전 얼음장 같았습니다.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남편과 제가 말도 하고 분위기를 풀어보려 노력했지만 결국 상견례 끝날 때까지 양가 부모님들은 냉랭한 기운 속에서 자리를 마쳤어요. 그날 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게 너가 좋다고 하니까 결혼을 말리고 싶지는 않아. 하지만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어야 하니 나는 그게 걱정이구나. 너가 저 집안에 시집가서 아무리 남편과 둘이 산다고 해도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괜히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싶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저는 무슨 근거 없는 자신감이었는지 남편과 함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헤쳐나갈 수 있으니 잘 살 거라고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남편과 제가 양가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모아둔 돈과 대출을 조금 받아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저도 제가 모은 돈으로 혼수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 부모님 도움 없이 있는 걸로 결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서로 부모님들께 눈치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은 최대한 시댁 행사에 참석하는 일을 막아주긴 했습니다. 설날 추석 같은 명절은 어쩔 수 없었지만 결혼하고 보니 저희 시댁이 가족 모임도 많이 하고 남편보다 3살 많은 신우도 수시로 시댁에 내려오면서 남편과 저를 집으로 불러댔어요. 제가 시댁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걸 아는 남편은 그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저를 집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아프다, 회사가 바쁘다 이런 핑계로 저를 빼돌렸지만 매번 그렇게 피할 수만도 없어서 어쩌다가 한번 시댁 모이는 자리에 가면 어김없이 기분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평범한 식사 자리에서도 대화 주제는 저와 저희 집안에 대한 내용이 많았고 은근히 저희 부모님을 욕보이는 것 같은 대화가 많아서 저는 상당히 불편했어요. 주로 본인들 집안은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 집안은 족보를 사온 것 같다는 말을 하고 또 그게 농담이라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는데 정말 그 모습을 보며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 인간들이 하는 저질스러운 소리를 신경 쓰고 싶지도 않고 사실 그런 건 제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저러니까 조금 속으로 가짜는 기분이 들긴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예전에 장사를 하시다가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었고 그래서 지금 어머님께서는 식당 일을 하러 다니시고 아버님은 건축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계시거든요. 저는 처음 배웠을 때 예전에 사업을 하셨다고 해서 어떤 대단한 회사를 하셨나 보다 싶었는데 그냥 동네에 작은 고깃집을 하셨을 뿐이더라고요. 아무튼 시부모님과 신우는 저희 부모님과 저희 집안 족보에 대한 흉을 보며 식사 자리에서 대화 주제로 사용했었고 그 사이에서 제 눈치를 살피던 남편이 그만하라고 중재를 하거나 다른 주제로 화제를 돌려야만 끝이 났습니다. 자꾸 가족 모임에 갈 때마다 그런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다 보니 당연히 시댁에서 오라고 해도 저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자꾸 빠지는 일이 늘어나자 시부모님께서는 직접 제게 전화를 하셔서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시댁을 무시하는 거냐 하는 말까지 들어야만 했어요. 원래 따로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시부모에게 받은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남편에게 향했고 깨가 쏟아지게 살아도 모자랄 신혼생활에 시댁 스트레스로 말다툼을 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물론 남편이 주로 제게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저는 제 화를 남편에게 쏟아내긴 했지만 결혼하기 전에 함께 힘든 일도 이겨나가겠다는 다짐과는 다르게 지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설날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는 하던 대로 명절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 준비를 도왔어요. 전도 부치고 남편은 밤도 깎고 만두 빚는 것도 함께 도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안은 지금까지 살면서 명절이나 제사상을 차려본 일이 없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는 아니고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우리 집에서 그런 일은 하지 말자고 하셨다고 해요. 예전에 아빠 어릴 때는 집에 제사도 지내고 명절에는 여자들이 주방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만들기도 했었는데
아빠는 엄마한테 그런 일을 시키고 싶지 않으셨대요. 대신에 식구들끼리 나가서 맛있는 음식 사 먹고 교회에 드라이브를 가거나 백화점 쇼핑을 하러 가서 선물을 사주는 것이 명절에 하던 일이었어요. 오빠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부터 정말 명절은 없어지다시피 했었고, 그냥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푹 쉬는 빨간 날일 뿐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해본 적 없는 제가 전 부치는 것부터 서투르고 자꾸 망치고 깨먹었더니 어머니께서는 저한테 예, 너희 집에서는 제사도 안 지내니? 아니, 왜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타박을 하셨고, 저는 위와 같은 이유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명절 음식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제 말에 옆에 앉아 TV를 보고 계시던 아버님께서 깜짝 놀라시며 집에서 제사를 안 지낸다고? 그럼 조상님들은 어쩌고? 참, 세상에 그런 집안도 있나? 희한하네. 라고 하면서 혀를 또 찌릿하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님께서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너희 어머니도 참 이상하시다. 최소한 시집 보낼 때 이런 것 정도는 가르쳐서 보내야지. 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는데 문제는 바로 다음날 터졌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차례를 지내고 가족끼리 둘러앉아 떡국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시댁에서 일찌감치 차례를 지내고 넘어온 신우가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 밥도 안 먹었지? 나 엄마랑 밥 먹으려고 시댁 차례 끝나자마자 넘어왔어. 옳게 나도 떡국 좀 줘. 라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 말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신우의 떡국을 들어 주방으로 갔습니다. 신우는 그런 제게 근데 옳게는 친정안가? 빨리 가. 친정엄마가 딸 오기만 기다리시잖아. 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쟤네 집안은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낸대. 대신에 해외여행 갔다더라. 뉴스 보니까 요즘 팔자 좋은 사람들은 전부 조상 안 모시고 해외여행 간다더니 그런 집안이 우리 사돈이었네. 라고 하면서 빈정거리셨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말투부터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밥 먹고 있던 시아버님도 어머님의 말씀을 거들면서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조상님은 모셔야 하는 거야. 그게 근본이 있는 집안이야. 우리 집안이 근본 없는 집이라고 돌려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순간 열이 받아서 다 집어던질 뻔했는데 간신히 참았어요. 거기까지는 그냥 참고 있었지만 마지막으로 신우가 시부모님의 말에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하는 말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맞다. 아빠가 저번에 올케네 집안 족보 샀다고 했지? 쌍놈 집안이라 제사도 지낼 줄 모르나 보다. 하면서 깔깔 웃더라고요. 신우와 시부모의 그 웃음소리가 귀에 들리자 저는 눈앞이 뜨거워지는 기분이 들더니 귀가 멍멍해지면서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들 밥 먹고 있던 상을 잡고 뒤집어 엎었어요. 와장창 소리와 함께 그릇이 낡은 시댁의 비닐장판 위로 쏟아졌고, 상 위에 있던 음식과 떡국이 사방으로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상 위에서 음식들과 함께 엎어지며 맞은편에 있던 시아버지와 신우가 바지에 떡국이 다 쏟아지고 말았죠. 아, 뜨거! 옳게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신우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저는 그대로 뛰어가 신우이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삐쩍 말랐지만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도 다닐 정도로 운동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한테 힘으로 밀리진 않습니다. 뒤로 벌러덩 넘어진 신우이에 올라타서 제대로 한 대 때려줄까 하다가 방바닥에 잔뜩 뒹굴고 있는 음식을 집어들고 신우 입으로 밀어 넣었어요. 잡채며 동그랑땡이며 강제로 입안에 마구 쑤셔 넣었습니다. 너는 가만 보면 그 주둥이가 문제야. 얌전히 밥이나 먹을 것이지 뭐가 어쩌고 어째? 신우는 아무런 반항 한 번 못하고 저한테 당하게 되었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움직이지도 못한 채 그대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만 화들짝 놀라 저를 끌어안고 신우에게 떼어내어 주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씩씩대면서 화가 풀리지 않아 남편에게 안겨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서 남을 무시해?
양반 집안 다 얼어 죽었나 보다. 이런 거지소굴 같은 집에 살면서 남 흉이나 보는 걸 보니까. 라고 소리를 질렀고 남편을 제외한 시댁 가족들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기가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니까 남편은 그대로 저를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우리 엄마 아빠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는데? 왜 거지 같은 인간들한테 이딴 소리를 들어야 해?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그 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들이 무슨 일이 났나 싶어 다들 나와 쳐다보기도 했어요. 남편은 저를 끌고 내려가 차에 앉혀놓고 조금 진정이 되자 잠깐 차에서 기다리라고 하더니 시댁으로 올라가 제 신발과 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점점 제 화가 가라앉고 긴장이 풀리자 서름이 몰려왔어요.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집으로 가는 내내 펑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제게 자기 식구들 때문에 너무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어요. 다시는 시댁이랑 만나는 일 없게 하겠다며 이날 이후로부터 저와 시댁의 인연은 끊어진 거고 그냥 우리 두 사람만 잘 살자고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내가 당신 누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수 있겠어? 일단 우리 조금 시간을 갖자. 라고 말을 했고 그런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제가 보는 눈앞에서 시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며 한참을 싸웠습니다. 제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던 시부모들이었는데 남편이 전화해서 뭐라고 하니까 그때는 찍소리 못하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들한테 쩔쩔매면서 자기들이 그런 뜻이 아니었고 농담을 한 것뿐인데 오해가 있었다며 오늘 일은 없던 일로 하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남편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다 때려치우고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남편의 그런 모습에 조금 더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남편은 제 핸드폰을 달라고 하더니 시부모와 시누의 번호를 다 지우고 연락도 받을 수 없게 차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추석을 앞두고 있는 지금까지 저는 설날 이후 단 한 번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를 받은 적도 없고 시부모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제 안부를 묻거나 하는 것 같긴 한데 남편 선에서 신경 쓰지 말라고 다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시댁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정말 그때는 부부 생활이고 뭐고 다 끝내려고 했지만 뒤늦게나마 남편이 노력을 해주어서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날을 생각해봐도 또 똑같이 화가 나고 신우뿐만 아니라 시부모 얼굴에도 한 방씩 먹여줄 걸 하는 후회가 들긴 해요. 진짜 요즘 세상에 양반 천민이 어디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게 양반이지. 아무리 집안 조상에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사는 모습이 거지나 다름없으면 누가 그 사람들을 양반으로 생각하겠어요. 한순간을 참지 못하고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시댁과 평생 연을 끊고 남남이 되었지만 하나도 아쉽거나 슬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저와 남편은 그날 이후로 진정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추석에도 남편 혼자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낼 거고 저는 친정 부모님과 일주일 동안 동남아 여행을 다녀올 거예요. 제사를 지내건 안 지내건 저희 가족이 조상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끼리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제일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